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편저자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화학 부분은 일단은 끝내고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텐데요. 아시다시피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법령 사항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물 유별에 따른 성질,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류부터 6류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을 다른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부르는 이 제목으로 왜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제목 자체는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제목 자체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왜 이렇게 표시가 됐고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 내용들은 또 따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7강에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편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그냥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을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류 위험물을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오지만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고, 제6류 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 잘 나오지만 일단은 특징들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에 제1류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제4류는 뭘 많이 물어보고 제6류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이 유별에 따라서 출제되는 유형이 또 이렇게 또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니까 매번 출제될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건 거의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추출해서 문제를 내는 거다 보니까 나와 있는 형식들이 유별로 이렇게 다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류하고 5류, 6류, 1, 5, 6이에요. 얘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번 강의에도 강조 몇 번 드렸지만 연소가 진행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1류, 5류, 6류 이온물은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 설명드려 볼까요? 제2류 이온물의 가연성 고체는 뭐냐면 얘네들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소가 잘 일어나려면 2류 이온물은 누구하고 같이 운반하거나 저장하면 폭발하거나 연소 반응이 잘 진행되겠어요? 1류, 5류, 6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류 이온물은 1류나 5류나 6류 이온물하고 같이 섞여서 운반하거나 저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할 때 각각의 나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류별로 정리를 했으며 얘네들의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를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번, 5번, 6번을 우리는 산화성 물질이다, 강산화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2번의 제2류 이온물은 환원성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개변 강론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산화 환원이 뭐고 산화제와 환원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은 황린 있죠. 황린. 황린에 대해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황린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3류에 포함되는 물질 중에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황린이 시험지 아주 잘 물어보는 거고, 금수성 물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하고 접촉하는 거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황리는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저장하는 물질이에요. 오히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위험물 분류의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지정 수량이 유일하게 20kg에 해당되는 게 황린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출제되니까 그 확률에 대한 걸 잘 저장하시면 되고, 나중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료 위험물은 뭐냐면 석유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건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죠?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 유류 그래가지고 뭐 제1, 제3, 제2, 제3 석유류, 뭐 알코올류 이래서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제4류 위험물은 또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냐 하면 인화점에 대한 거, 발화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또 상당히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도 그렇게 달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출제 유형 85 유형 문제 중에서도 이 인화성 액체는 그 인화점에 대한 문제, 발화점에 대한 문제도 따로 편성해서 제가 대비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 얘기인데 뭐냐면 얘는 이제 소화 과정에 물로 소화하는 게 주수 소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질식 소화 나중에 다 다루겠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시킨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취지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반응성이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반응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켜도 자기 자체 내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연소 반응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시켜서 소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질식 소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지문이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는 뭐 대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 1류부터 6류까지 강론에 들어가서도 화학 반응식을 볼 때나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나 정확하게 취지를 아셔서 정리하시면 또 남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제6류 이온물은 이거 재밌어요. 액체잖아요. 근데 이 인화성 액체는 나중에 이제 지정수량을 배울 거예요. 다 킬로그램 단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4류 이온물만은 지정수량의 단위를 리터 단위를 씁니다. 나머지는 다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류는 액체죠. 6류도 액체잖아요. 그럼 얘도 리터 단위를 쓸 것 같은데 얘네는 또 킬로그램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암기한다 그러면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정어를 파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별하셔서 대비하시고 정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산화성 액체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 물질로 분류가 돼요.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에요. 이것도 할로겐 화합물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할로겐간 그래요. 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할로겐간 화합물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1등급이고 지정수량이 다 300kg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산화제고요. 자, 이렇게 일단 강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제목을 펼쳐놓고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쉽게 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7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8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험물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